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배우 정선아입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이프덴이 찾아옵니다. 아름다운 넘버로 가득한 한국 초연에서 박해나, 유리아, 저 정선아가 선택과 운명, 그리고 사랑을 노래합니다. 갓생을 위해 애쓰는 당신을 위한 레퍼런스. 뮤지컬 이프덴. 12월 8일부터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SBS 금토드라마 법전의 이성균입니다. 본장사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법에는 법으로, 쩐에는 쩐으로, 쩐내나는 복수국 법전을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10시 SBS에서 만나보세요. 2022년 관객들이 선정한 최고 기대작 뮤지컬 스위니 토드. 완벽한 싱크로율을 완성시킬 강필석, 신성로, 이규형, 전미도, 김지현, 리나.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할 이 시대 최고의 스릴러 뮤지컬 스위니 토드. 3월 5일까지 샤롯데 시어터.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뽀얀 하늘, 답답한 공기. 오늘도 추위 대신 미세먼지.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9일 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양요섭 정은지 러브데이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뿌연 하늘 답답한 공기 오늘도 추위 대신 미세먼지였습니다. 지난주부터 뭐 날씨는 좀 따뜻해졌는데 공기가 탁해도 너무 탁했습니다. 진짜 눈이 따갑더라고요. 진짜 바깥 활동하신 분들은 목이 칼칼하고 숨쉬기 답답한 거 좀 느끼셨을 것 같고, 예, 진짜 하늘만 봐도 이거는 진짜 숨쉴 만한 공기가 아니다. 예, 이거 뭐 여기 화성인가 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누렇더라고요, 진짜. 해가 떠 있는데 해가 막 먼지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느낌도 있고, 진짜. 또 오늘도 공기가 별로 안 좋았었고, 근데 지금은 제가 미세먼지 앱을 켜보니까 통합 대기 지수는 목동 기준, 서울 목동 기준은 통합 대기 지수는 그래도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주말 내내 빨간색이었거든요. 막 그 지수가 막 200 가까이 되고, 미세먼지는 아직도 좀 안 좋은 편인데 전체 통합 대기 지수는 그래도 약간 정상 궤도로 들어온 거 아닌가. 아이고 진짜 주말에 좀 나가서 놀라고 하셨던 분들 진짜 짜증나셨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예, 그래도 겨울은 이불 속에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전국에 비가 오면서 해소가 된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꼭 KF94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목이 칼칼하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은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가 잘못된 사연에 매운맛 일침을 쏴드리면서 현실 상담해드리니까 고민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남겨주세요. 배텐 생방송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를 통해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배성재 텐에서 드리는 선물 금요 게스트 지혜가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앰필에서 마스크팩과 시크릿 팁팩트, 무한 리필 통큰 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꿀잠 자유 슬리핑 보틀에서 수면 아이템 슬리핑 보틀, 잇몸 건강 위에 유니메드에서 유니덴탈 올케어 치약, 잘 식힌 치킨 마루에서 신메뉴 식스팩 교환권,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 탈모엔 한국 미용 메디팜에서 노거자 탈모 전용 샴푸, 민감한 피부엔 노바메디에서 아토피 케어 문어 크림, 다이어트 비법 라운다인에서 무설탕 프로틴 시리얼, 미용기기 가전 멜리언스에서 뷰티라이트 피지 제거기, 흡수 빠른 OPI 프로틴에서 프로틴 워터, 대치동 중등 와이더 에듀에서 중학교 인강 무료 수강권, 이너뷰티 전문 하루하루에서 하루하루 저분자 콜라겐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배성재 텐 광고 듣고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가 착을 만났습니다. 착착착착 안전운전엔 착 착착착착 걸을 때마다 착 포인트가 착착 착한 생활 착착 착 하면 되는 세상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앱에서 만나요. 서비스 유의사항 확인. 대리 불러야지. 천사들이 때리는 1588 2004 불러요. 천사들이 1588 대천사 천사들이 안심 귀가 천사대리 1588 1004. 배우 박해일입니다. 완전 꿀 가격의 중고차 발견. 지나치게 달콤해서 왠지 허위 매물일 것 같은 걱정이 들 때 누르세요. 안심벨 오토벨. 실시간으로 허위 매물을 차단하는 청정 매물 검증 시스템. 오토벨이 여는 안심 중고차 시대. 오토벨.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영어는 해커스. 메디카 코리아 우리 모두 화이팅. 우리 함께 손을 맞잡는다면 모두가 따뜻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겠죠? 건강을 연구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우리 모두 화이팅. 메디카 코리아. 이리 오너라. 올 스마트 올 스마트 올 제이가 올랐네 성적도 올랐네 1등의 아이 스마트 올. 웅진 스마트홀.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마사지를 해봐도 다리가 퉁퉁 붓고 저린데? 혹시 하지정맥류? 다리 통증, 부종 등 하지정맥류가 의심될 땐 하지정맥류엔 배나실.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원할머니 오셨다. 원할머니 보쌈 자기소개하기. 수육 따끈따끈, 김치 아삭아삭, 족발 쫄깃쫄깃, 배달 빨리빨리,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완성. 도시락도 원할머니 보쌈. 새해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기에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출고 및 전시장 방문 고객께 풍성한 경품은 물론 연 2.9% 저금리 할부 혜택까지. 지금 QM6, XM3, SM6를 만나보세요. 르노코리아 자동차. 엄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주세요. 얼른요. 역시 우리 사과 새콤달콤해. 사과 농부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우리 사과. 농부의 땀과 정성으로 한 알 한 알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하고 맛있게 생산하여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과일 사과. 사과로 건강 챙기시고 과수농가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우리 사과는 사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여민지님, 슬램덩크 보려고 티켓 예매하고 팝콘을 사서 입장했는데 내일 티켓이었더라고요. 원래 자리 주인분께 사과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창피해 죽을 것 같은데 어이없어서 웃겨요. 죄송한데 축구 선수는 아니시죠? 예, 이름이 똑같으시네요. 자, 어쨌든 흔한 이름은 아닌데, 야, 그래도 그거 거기까지 들어갔다가 안 보고 다시 나왔다니 그것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리가 꽉 차 있었나요? 그 정도면은 뭐 그 자리에서 사서 다시 볼 만도 한데, 예, 그럼 팝콘만 드신 거네요. 예, 그것도 좋은 스케줄입니다. 강우석님, 1년 만에 살이 쪄서 지금 현재 몸무게가 130kg예요. 살을 빼기 위해서 별의별 운동을 다 해봤지만 결국 포기. 슬프고 맘 아파요. 올해는 다이어트 성공하게 베리가 응원해주세요. 파이팅. 130. 이게 키에 따라서 몸무게를 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130. 세 자리면 일단 무조건 많은 거니까, 그죠? 예, 진짜 건강을 위해서 꼭 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호님, 저는 외국 살아서 아침에 출근하며 베텐 듣고 있는데요. 아침 7시 40분에 듣는 베텐도 괜찮습니다. 다른 베텐러 여러분도 아침을 베텐으로 시작해보세요. 가만히 있어봐. 아침 7시 40분이면 어디지? 미국인가요? 이거 진짜 궁금한데.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오전 5시. 그러면 중부지방인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뉴욕은 오전 8시인데 중부, 예, 중부 정도 아닙니까? 예, 자, 아무튼 감사하고요. 남미일 수도 있죠, 그죠? 남미 쪽도 시계가 그러니까. 5919님, 새벽에 지진이 났었는데 베디도 자다가 흔들린 거 확인하셨나요? 아침에 그거 아침이었죠. 와, 그거 알람이 너무 세게 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전혀 안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 인천 쪽이었죠. 그래가지고 서울 수도권 이쪽에서도 느꼈다는 분들 많던데. 새벽이에요? 아침에 왔었는데 나는 새벽이었나? 자다 깨다 그래가지고. 예. 0280님, 배영, 내일 저희 부모님께서 컬투쇼 방청하시러 SBS에 가십니다. 맛집을 잘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베디가 SBS 주변 부모님 입맛에 맞는 점심 식사 하실 만한 맛집 좀 추천해 주세요. 부모님 입맛이 어떻게 좀 어르신 입맛이신가요? SBS는 맛있는 집들이 목동에 뭐 족발도 괜찮고요. 국수? 문어랑 이 국시랑 이렇게 먹는 데도 있거든요. 이거 뭐 상호명 알려드릴 수도 없고, 그죠? 안동국수 그런 느낌으로. 예, 믿고 먹는 성재로드라고 하신 분 있네. 저는 근데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웬만한 건 다 맛있게 먹거든요. 예, 자,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웬만한 잘못된 일은 웃어넘길 줄 아는 남자, 알고 보면 대인배, 상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네, 일주일의 보약 같은 시간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쓰다는 얘기인가요? 예, 효과는 별로 없고 굉장히 쓰고 보약이라는 게 효과가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맹탕 먹은 느낌이 들 때도 많죠. 괜히 쓰고 기분 나쁠 때 있어요. 예, 예. 뭔지도 모르겠고. 예. 네. 자, 하여튼 작은 일에 삐치거나 화를 내는 소인배, 하남자 이런 건 아니죠. 이거는 초반에 다 그랬었는데 안 좋은 일이 많이 겹치면서 이제 그냥 삭힙니다. 굵직한 일들로만 열받는다. 그렇죠. 뭐 이제 누구한테 맞았다든가 큰 돈을 뜯겼다든가 이것도 이제 초반에는 막 짜증이 났었는데 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차피 내가 못 받을 돈이라면 그냥 삭히자. 이게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보약이 아니라 사약 같은 방송이라고 하시면 있고.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스트레스는 예. 시간이 그냥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사실. 예, 누구한테 원망한다 그래봤자 예.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도 아니고 예. 그냥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이래서 담배를 못 끊나 봐요. 계속 혼자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상파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는 흡연은 겁니다. 건강에 전혀 좋지 안 않습니다. 좋죠. 예. 네. 자, 시간이 약입니다, 여러분. 진짜 네. 기억력이 약간씩 흐려지는 게 가끔은 도움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뭔가 상처를 받았거나 뭔가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그쵸. 것들을 봐서 제가 푸는 거는 뭐 사람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걸로 푸는데 네. 안 풀려요. 제가 봤을 예. 때는 먹는 걸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싶은 겁니다. 그 거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술로 푸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다음 날 술이 먹고 숙취만 싶은 거야. 생기고 술이 먹고 싶은 거예요. 자기 합리화죠. 결국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제일 현명한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농약 같은 방송이라고 하십니다. 갈수록 안 좋아지네. 자, 아무튼 2023년이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혹시 잘못된 거 있습니까? 제가 계획을 하나 세웠었는데 가게가 이제 좀 바빠지지 않을까 해서 직원 한 명을 더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손님이 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내가 보면서 직원이 거의 CG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역시 또 잘못됐구나.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예. 사실 그 직원이 많지 않은 어떤 네. 사업 계획인데 그렇죠. 그 용병술에 실패했다. 왜냐하면 또 제가 까먹었던 게 뭐냐면 새해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이어트, 금주, 금연 이런 걸 시작하면서 초반에는 솔직히 매출이 좀 떨어지거든요. 초반에 곱창 잘 안 먹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떨어지면 잘못된 거거든. 그렇다는 겁니다. 베트남 회식 한번 때려야겠네요.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매상 테이블. 그래요. 네. 채팅창에 2호점 언제 내냐고. 2호점은요. 일단 1호점이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2호점이 있는 거지. 여러분 1호점이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가고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식물 매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10주년 언제예요? 10주년은 내년이 돼야 됩니다. 2014년에 시작했군요. 그렇죠.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1호점이 살아야 2호점이 있는 거죠. 그래도 강남 한복판에서 9년을 한 게 어딥니까? 맨날 투덜거리지만 사실 살아갈 만큼은 하고 있다. 만약에 가게로 스트레스 받았으면 이미 쓰러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시간으로 다 해결됩니다. 예. 자, 3334님, 네. 용국 형님 땡튜브 재밌습니다. 근데 남한테 권하긴 애매해서 혼자만 볼게요. 솔직히 저도 바라지도 않고요. 주변에서 하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고 너무 쌍스러운 방송이다 보니까 봐주시는 거에 일단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딱히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워낙 쌍스럽기 때문에. 추천한다는 게 좀 얘기가 좀 나오기가 좀 그 약간 생각에 좀 걸리는 그런 거예요. 네. 자, 김은혜님, 보이는 라디오로 용국님을 처음 보는데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깔끔하고 준수하게 하고 다니시네요. 어떻게 뭘 생각하셨나요? 길거리에 그냥 막 돌아다니는? 막장으로 토크를 하니까 이제 모습도 막장일 줄 알았는데. 뭐 추리닝 입고 와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유일한 스케줄이다 보니까 나름 이제 거울을 한 두세 번 보는 그런 일정이 오늘 딱 걸린 거죠. 머리는 깔끔하지라고 하신 분 있고. 머리는 뭐 기가 막히죠. 예. 네, 한결같습니다. 머리만 깔끔한 남자라고 하신 분 있고. 8771님, 용국님도 슬램덩크를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신랄한 리뷰 듣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이걸 안 봤는데 성규 씨 봤더니 이미 보고 오셨던 것 같은데. 예. 사진 앞에 딱 찍었던데. 그렇죠. 저는 그때 이걸 안 보고 그 시티헌터나 약간 드래곤볼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농구에 관심이 없어서 시티헌터는 정영국 씨 연령에 안 맞는 만화였는데 다 보는 겁니다. 그거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이제 이 슬램덩크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너무 열광하길래 제가 이제 그 유행이 좀 지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보게 됐거든요. 리뷰 한번 해주세요. 진짜 보고 왔잖아요, 가서. 저는 많이 리뷰를 이미 했어요, 베텐에서. 아, 최고였습니까? 다른 요일에 예, 저도 진짜 감동적으로 봤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더 퍼스트잖아요. 그쵸. 더 피프스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5편 정도 나오길 기대합니다. 야, 진짜 찐 매니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잘 몰라서 예. 예,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시티헌터 얘기가 나오니까 또 더 퍼스트 시티헌터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극장을 마지막으로 갔던 게 그 디워를 보고 안 갔기 때문에 디워. 디워는 15년 전인가 그렇잖아요. 그때 보고 안 17년 갔어요. 전인가? 극장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자, 본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접수합니다. 고민을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원 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운영에 앞서서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가겠습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이제 눈물을 거두어님 남자분입니다. 제 딸 이름이 주연 가명입니다. 주연인데 결혼 전 사귀었던 구여친 이름도 주연이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아내가 구여친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구여친을 못 잊어서 딸 이름을 주연이로 지은 거 아니냐고 아내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내의 의심을 지울 수 있을까요? 지금은 당연히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가명입니다, 가명. 자, 지금은 당연히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보통 이 법률 사무에서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잘못되기 직전에 예. 본인이 어떤 사과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저는 아직도 아내를 많이 사랑합니다. 약간 크게 그냥 잘못했을 때. 이거는 예. 이름을 바꾸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딸 이름을 바꿔라? 그렇죠. 딸은 어리둥절하겠네요. 갑자기 내 이름 왜 다르게 부르지? 그 이제 그건 본인이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엄마가 얘기할 겁니다. 네 아빠 때문에 그래. 간단하게 딱 짧고. 전 여친을 개명하면 어때요? 또 만나러 가야 되잖아. 만나러 가서 예. 연락처를 얻고 사실 결혼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와이프한테 걸렸다 지금. 작살나기 일보 직전이니까 이름 개명을 요청한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이거 개명 말고 답이 없어요? 아,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욕을 먹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엽이로 바꾸자고 하시네. 딸이에요, 딸. 아, 주엽 이게 예. 아니잖아요. 주엽. 그리고 예. 이제 현씨도 아니고. 네, 개명을 신청할 때 그 어른보다는 아기가 바꾸는 게 쉽고요. 아, 이게 법적인 게 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예. 와이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도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그 남편 명치를 때릴 수도 있어요. 일어나봐. 자다가 열받거든. 일어나봐.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왜. 그리고 뭐 사랑하는 우리 주여 가만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갖다 꽂을 수 있는 야. 그런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건. 주연아 부를 때마다 열받네요. 그렇죠. 아. 기분이 좋다가도 갑자기. 그리고 남편이 안 바꾸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바꿔야지. 저는 이게 약간 그 어디가 잘못됐다고 보냐면 우연히 아내가 구 여친에 대해서 알게 됐다. 본인이 뭔가 또 실수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주연이를 평소보다 너무 많이 불렀다든가. 아, 자다가 잠꼬대 했구나, 잠꼬대. 아, 주연아. 아, 주연아. 누구야? 앉아봐. 딸 부르는 것 같지 않은데? 일단 앉아봐 하는 순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빌미를 너무 많이 제공했어요. 이거 만약에 그 지금 와이프가 모른다 그래도 나중에 알게 되면 딸이 컸을 때도 상처받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아, 이건 무조건 지금 바로 끊어야 된다. 방법이 없어요. 아. 외국으로 넘어가서 일을 바꾸다든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누적되니까. 이거는 본인이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절대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아.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잠꼬대로 이게 주연아 했으면 딸인 줄 알았을 텐데 뒤에 뭐 붙인 거지. 네. 주연아 사랑해. 사랑이 잘못된 거. 주연아 사랑해. 주연 오빠 연락할게. 오빠 잘못했어. 이거 되는 순간 주연아 오빠야. 너무 갖다 붙일 게 많아요. 그래서 초반부터 자꾸 넘어가셔야지. 예. 이거는 뭐 바람처럼 스쳐지는 것도 아니고 딸이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그렇죠. 더 커지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러면 그 딸 이름을 네. 바꾸는데 사유 제출해야 되지 않나요? 사유는 요즘은 그냥 없나?
그냥 한 번 해주나?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구여친 이름과 동일. 채팅창이 어쩔 수 없다. 아들을 하나 낳아서 아내의 전 남친 이름으로 하자. 집안꼴 잘 쌤쌤으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쌤쌤. 그러면 이제 퉁치자. 거의 별것적으로 봐야죠. 이거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이게 이제 큰 화를 부르는 건데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분위기가 화목했다가 딴 데로 셀 수가 있다 보니까 남편분이 이거는 그냥 왠지 그냥 신경 쓰이는 것 같은데 그래 바꾸자. 그럼 와이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 이름을 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근데 만약에 그 와이프 될 사람이 있고 그 전 여친의 이름이 똑같다는 걸 알면 그게 더 괘씸할 것 같아. 알면서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도 이게 궁금해요. 근본적으로 시작이 뭐였을까? 확실한 건 뭐냐면 와이프분이 모르는 게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어떤 뭔가가 있어 지금. 근데 그거를 사연에 적어주시진 않은 거예요. 와이프분 사랑한다는 얘기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네. 고민을 한다고 여기 보냈으니까. 근데 저는 고민할 시간에 이미 가서 이름을 바꾸는 게 먼저다. 그렇다는 거죠. 안 걸릴 줄 알았네. 아니, 물론 이제 장명소를 가거나 아니면 뭐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지어주셨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름 예쁘네요 이랬는데 그거 이제 아내가 같이 있었어. 그러면 아내가 알면서 지금 그거 안 말린 거냐?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그때 왜 거절하지 않았어? 아직도 연락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되는 겁니다, 진짜. 네네네. 네. 자, 채팅창 가끔 만난 듯은 뭐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혼날 소지가 너무 많아요. 안 돼 이건. 자, 이분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다른 말 필요 없고 딱 세 글자만 얘기하겠습니다. 이혼각. 뉴진스의 OMG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격증을 따자 기회는 반드시 온다. 증권금융 자격증을 따자 취업은 반드시 된다. 세무회계 자격증을 따자 우리 꿈을 이룰 때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온라인 교육 포털 이패스 코리아. 에즈랜드 쉽고 빠른 인생. 에즈랜드 나만의 감성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쇄. 스마트 프린트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인쇄 에즈랜드.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건 킹리더 카심이라고. 이런다고 쌉쌉을 할 줄 알아요? 이건 스불제야. 이 신조어 대사 이해되시나요? 표준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합리적 의심이라고. 이런다고 당신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번역이 필요한 시대. 지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소통 불가능한 시대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장 신경 쓴 건 바로 매트리스예요. 행복은 잘 자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매일이 베스트가 될 수 있도록. 손현재가 선택한 신혼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베스트 슬립. 5성급 호텔의 편안함.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코스타리카의 한 공원에 아주 특별한 손님을 받는 이색 호텔이 오픈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꿀벌이 쉬었다 가는 이른바 꿀벌 호텔인데요. 꿀벌이 둥지를 틀 수 있게 구멍을 판 통나무와 대나무로 채워진 독특한 구조입니다. 꿀벌 호텔이 처음 등장한 건 네덜란드였는데요. 네덜란드의 꿀벌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로 지금은 네덜란드뿐 아니라 코스타리카, 이탈리아, 영국 등 세계 곳곳에 꿀벌 호텔이 오픈 중입니다. 유엔은 현재 전 세계 야생벌의 40% 정도가 멸종 위기에 처했으며 2035년이면 꿀벌이 영영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새로운 얼굴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객의 생활을 편리하게 초혁신 디지털 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매시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예,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용각 잘못 말했네. 재혼각. 네, 또 그 보는 라디오 틀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인사 한번 크게 박았죠. 그렇죠. 예, 아주 90도로 잘했습니다. 예, 네. 속지 말자 그 기간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 항상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에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죠. 예, 열심히 하겠다. 선을 넘지 않겠다. 그렇죠. 솔직히 저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렇죠. 배성재 씨는 안 해도 돼요. 자, 아무튼 뭐 저는 항상 고개를 숙여드리고요. 그렇죠. 예. 네. 왜 선거철에만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냐? 그래, 정치인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때만 그러면 되니까. 네. 그리고 그때라도 숙이는 게 어디야? 저는 계속 여러분께 조아리도록 하겠습니다. 7년 동안 숙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요. 그동안 이제 한 해에 한 6번 청취율 조사하다가 이제부터 이제 4번씩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4번씩 조아리입니다. 많이 예. 줄었네요. 예.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룡은 살아있다님 거 보겠습니다. 남자분입니다. 가루를 원했습니다. 가루요? 네, 알겠습니다. 여자분만 가루를 쓰시면 됩니다. 남자는 원래 가루를 만듭니다. 이것도 자기가 만든 거야. 네. 네. 저에게는 동심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눈 내린 나무숲을 지나니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토토로가 나올 것 같다 하고 말했더니 친구들이 나이 먹고 그러지 좀 말라네요. 저도 만화 캐릭터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살아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못소리죠. 딱 듣는 순간 벌써 이런 친구들은 초반에 많았었습니다. 지금 다 손절했기 때문에 주변에 보이질 않아요. 잘못됐죠. 예. 제주도에 가서 동굴을 지났는데 토토로가 나올 것 같다.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친구를 10초 이상 주시할 것 같아요. 얘는 뭐지? 상태 안 좋네. 이런 느낌이죠. 친구들의 반응도 약간 넘어갔을 법 하진 않아요. 그냥 뭐 다 이유가 있다. 여자 없는 데 이유 있고 연애 못하는 데 이유 있고 본인은 동심이 있다고 하는데 사회에 약간 부적응자. 나이 먹고 그러지 좀 말라라고 이제 약간 순화해서 써놓으신 것 같은데 아마 굉장히 안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보통 말을 많이 안 하지 않나요? 이 정도로 얘기하면? 그냥 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막 강 같은 데나 계곡 같은 데 가서 물귀신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장난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동굴을 싹 보다가 토토로가 나올 것 같아. 주변에 아무도 없죠. 이미 앞으로 다 갔단 말이죠. 근데 뭐 그 정도로 아름다웠던 게 아닌가. 그 제주도에 이제 워낙 아름다운 나무 숲이 하다. 이거는 뭐 알래스카 사시는 분도 아닌데 갑자기 이런 느낌을 왜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좋아요. 좋은데 친구들 있을 때는 굳이 뭐 입 밖으로 뱉을 필요는 없고요. 혼자 느끼면 됩니다. 저는 근데 뭐 공룡은 살아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동심도 있을 수 있고 나무숲 보고 감성이 좋을 수도 있고 토토로 나올 것 같다. 뭐 이건 사실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해를 끼친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가면 박씨 있는 거 아니야? 가지 마. 약간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여기는 약간 깨끗한 마음이 있네요. 제주도에 친구들이 두고 올 수 있다. 등심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있고. 등심. 여기서 등심 있으면 부러운데요. 동심보다. 거길 가는 게 낫죠. 그러면 아무튼 뭐 이 정도인데 본인이 가루를 원했으니까 저희가 굳이 까드립니다. 누가 들어도 뭐 좋아할 만하거나 리액션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공룡은 살아있다부터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닉네임부터 잘못됐잖아요. 매운 포즈님 남자분입니다. 저는 솔직히 외적으로는 여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외모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읽고 그만 읽어도 되지 않습니까? 베텐러들은 그냥 이거를 굳이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인정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쿨한 척할 필요 없습니다. 베텐에서는 어차피 그냥 기본 패시브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이는 청취자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근데 여자친구가 없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때가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 보며 못 쏠 친구들이 비법 좀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상하게 대해주고 맞춰주고 배려해주면 된다고 했더니 자기들은 그렇게까지 져주면서 만날 생각이 없다네요. 큰일이다. 너무 못쏠다운 답변 아닌가요? 이 친구들 정신 차리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용국이 형. 본인이 아니라 친구들한테. 친구들은 뭐 그렇게 원하는 대답은 아닐 것 같은데 솔직히 이 느낌을 봤을 때 승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헌신적인 남자와 그거 할 필요 없다. 못소린 남자 둘이 봤을 때 누구나 부러워할 수 없는 부러워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이다. 근데 여자한테 어필할 수 없는 외모인데 여자친구가 없었던 적이 없다. 그건 뭔가요? 굉장히 솔직히 좀 난해하긴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베텐에 오는 사연의 한 30% 정도는 친구 사연은 뭐다? 본인 사연이다. 그렇죠. 아니 본인이 못소리고 여친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답이 없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친구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여친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부럽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가 너 정도까지 해서 사귀고 싶지는 않고 등장하지 않은 여자친구 끌어들이지 마시고. 아니 왜냐면 사람들이 뭔가를 봐야 어떤 게 좀 자기한테 딱 와야 부럽고 배우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초반에는 네 정도 외모가 여친을 사귈 수 있다고 희망을 가졌다가 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 거지. 노비가 따로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자상하게 대해주고 맞춰주고 배려해주면 된다.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친구들이 져주면서 만난다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그렇죠. 어마어마한 호구짓을 하고 계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주작 사연일 수 있다. 친구 사연을 본인처럼 보내서 모순점이 보이는 거다. 둘 다 잘못됐기 때문에 둘 다 본인 사연일 수 있고요. 자상하게 대해주고 맞춰주고 배려해주는 거를 싫어하는 여자는 없는데 그냥 제 생각으로는 기간이 좀 긴 것 같습니다. 남들은 한 2, 3주 연애 썸 타다가 연애하는데 한 6개월씩 하다가 그래 한번 만나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친구들이 학을 띄는 거지. 그걸 그렇게 오래 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끼리 살자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자는 없는 게임이다. 네, 잘못됐네요. 그 정도. 둘 다 부럽지 않습니다. ATM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매운 포즈님 혹은 그 친구들에게 용국이의 일침. 얼마나
얼마나 맞춰줬길래 이거를.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예. 물론 그 친구들의 비주얼도 뛰어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강현숙님 여자분입니다. 저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젠틀하신 편인데 어느 손님 한 분이 계속 반말을 해요. 매일 오시는데 솔직히 안 오셨으면 싶기도 할 정도로 스트레스입니다. 지인들은 반말로 똑같이 맞받아치라는데 그것도 쉽지 않네요. 용국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면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뭘요? 야 요즘 손님들이 반말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때니까 실제로 이렇게. 많지 않나요? 되게 많아요. 의외로. 제가 느꼈던 경험은 딱 두 종류였습니다. 그냥 나이 많으신 아저씨나 건달 딱 두 종류예요. 예. 그거 아니면 거의 반말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조금 이제 윗세대 분들이 네, 어르신들이 반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이쑤시개 좀 줘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애매모호한 말인데 이거 반말인가 아닌가 헷갈리게 했던 게 있었어요. 갑자기 깍두기 아 이거는 반말이 아니야? 아, 뒤에 말이 없어요. 그 명령 입력 아닙니까? 그냥 깍두기. 아 이거는 그냥 딱 정확한 단어인데 이거는 반말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되게 조용한 커피숍에 오셔서 매일 얘기를 하시는데 반말로 얘기하셨다. 뭐 장사를 안 해보신 분들은 똑같이 맞받아 쳐라고 얘기하지만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약간 힘든 부분이긴 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 반말 문화는 어쨌든 그 저희 세대와 그 밑으로는 많이 안 많이 벌어지는 것 없어요. 같아요. 예, 진짜 기분이 상하지 않고서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없긴 하지만 지금 진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습관인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예전에 직원이 일을 하다가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반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저보다 일한 지 오래됐던 친구였거든요. 딴 데서 일을 하고 앞에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말은 하지 마시고요. 네, 드세요 이렇게. 그 정도로. 뭐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뭐라고는 또 뭐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또 기분이 나빠할 수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면 그냥 그분이 오셨을 때 주문을 받지 말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한마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자꾸 반말을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 손이 안 받아도 되거든. 예. 저도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베테랑 업무 처리를 한 거죠, 그죠? 그렇죠. 이거는 진짜로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네, 저도 그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다. 반말하지 마시고요, 아저씨. 예. 뭐라고? 아까 반말하지 말라고요, 아저씨. 예. 그쪽도 기분 나빠하더라고. 정용국 씨는 너무 쌍스러워서. 저는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앞으로 다시는 안 보겠다라는 게 딱 쓰면 바로 그냥 거기다 꽂거든요. 그거 영수증 하나 줘봐. 여기 있어요. 예. 아저씨 반말하지 마시라고요. 기분 나쁘니까. 이게 정용국 씨는 그 결혼식 사회 보러 갔을 때 주례 선생님한테 반말 많이 들으셨죠? 그분이 반말을 했기 때문에 저도 반말을 하는 거예요. 식권 갖다 줘. 갖다 먹어 그냥 아저씨가. 그러니까 저도 그 특히 결혼식장에서 많이 주례 선생님한테 반말을 했습니다. 그쵸 반말 하잖아요. 기분 나쁘다니까요. 성재 딱 왔는데 어이 아저씨 일로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식권 좀 갖다 줘.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너무 꿍하고 있으면 속에서 골마 터지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냥 한 번 정도 얘기를 해주시고 이 손이 많아도 솔직히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본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반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님.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딱 좋죠. 주례 선생님과 싸우는 사회자에게 반말을 하는 손님. 저는 주례 선생님이 저한테 욕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말을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어차피 한 번 보고 말썽인데 뭐야. 그렇죠. 네, 상관없습니다.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네. 반말하세요 그냥. 걸스데이 림마벨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 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2228님 남자분입니다. 옆집에 마음에 드는 분이 있습니다. 좀 어려 보여도 나이라도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 좀 어려 보여서 나이라도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 요즘은 이웃 간의 교류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나이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옆집 사람이랑 자연스럽게 얘기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옆집에 마음에 드는 분이 있다. 이거 사실 같이 사는 그 주거 공간 공동주택에서 이런 짓 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런 짓이요? 예, 왜냐면 엘베에서 매번 만날 수 있잖아요. 예, 굉장히 불편해질 수도 있고. 예. 근데 뭐 강남 쪽을 예를 들자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엘베가 많이 없는 경우도 좀 있고 바짝바짝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문 열고 나올 때 얼굴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이분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굉장히 설렐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문 앞에다가 어떤 선물을 좀 놔둘 것 같아요. 선물을? 네. 뭘요? 뭐 요일별로 시간이 일주일이 될 수 있고 10일이 될 수 있겠지만 쿠키라든가. 쿠키를 놔둬라. 왜냐면 오래 놔두면 상하는 물건 이런 건 안 되니까. 뭐 독서실도 아니고. 이게 제일 잘 먹혀요. 왜냐면 이분이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물 같은 거를 앞에다가 놔두는 거죠. 근데 뭐 한두 개씩 없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날이 갈수록 쌓인다. 이거 잘못되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여자분이 혼자 산다는 가정하에 갑자기 누가 확 물어보면 놀래거든요. 그게 제일 힘들단 말이에요. 문 앞에다가 편지 형식으로 살짝 해놓는 게 좋다. 편지는 솔직히 글씨 잘 못 쓰니까 우리 글씨는 빼놓고 그냥 약간 궁금하게 인쇄해서 프린트? 더 이상한 거? 약간 그 무슨 보험 느낌도 살짝 나고 그러니까 안 좋고 그냥 예쁘게 해서 하나씩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채팅창에 공유기나 와이파이로 고백하자. 이거 어떻게 고백한다? 와이파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백이호님 좋아해요. 근데 저는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예. 네. 어쨌든 저희는 지상파 방송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그 거주 지역에서 이거 하는 거는 굉장히 불편함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불편하지 않게 적당히. 예. 이게 앞에 마음에 드는 분이 있다는 가정하에 본인이 출퇴근을 하면 문 열 때마다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그렇죠. 혹시 마주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느낌 때문에. 자. 근데 뭐 그분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전혀 없다 보니까 803호 몇 살이에요?로 와이파이 이름 바꾸자. 그 차단되죠. 바로 이사 가죠. 경찰 바로 부르죠. 네, 이런 거는 개인 신상을 터는 이런 내용들은 안 좋고요. 네. 정말 궁금하고 내가 시간이 좀 아깝다 그러면 낚시터에서 고기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축구장창 앞에서 기다려야지 뭐.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자, 아무튼 뭐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절대 무섭지 않게 해야 돼요. 네네. 예. 자, 집값 바로 하락한다. 그렇죠. 뭐 근데 꼭 집 앞에 옆에 사시는 분이 마음에 든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어볼 필요는 없고요. 밖에 나와서 물어보는 것도 솔직히 상관없으니까. 홍유리님 부녀 회장이 되자. 이분 남자분인데요. 아니 반상회장. 반상회장. 예. 부녀 회장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예. 안 사요. 네. 갯마을 차차차 홍반장님처럼. 예. 본인의 이제 뭐 의견일 수는 있는데 현실 불가능한 얘기죠. 네네.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 비추. 네. 예. 자, 김연숙님 여자분입니다. 점심때마다 동료랑 각자 가져온 도시락을 먹습니다. 동료는 주로 생선구이를 해와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곤 하는데요. 생선을 한번 돌리고 나면 사무실 전체에 생선 비린내가 퍼져요. 비닐을 씌우고 돌리래도 환경 호르몬 때문에 싫대고 창문을 열자니 추워서 밥 먹다 체한다고 싫다고 고집입니다. 이젠 같이 밥 먹기 눈치 보여요. 용국님이 따끔하게 일침 좀 쏴주세요. 그래도 이분은 착하다. 냄새 난다고 그 비닐을 씌우고 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남자들은 안 그러죠. 나가. 야 냄새나 나가. 꺼져. 예. 뭐 하는 거야? 야 너 퇴사해. 그죠? 퇴사는 그런 아니지. 식으로 하죠. 왜냐면 이게 생선구이라는 것은 전자레인지에 공용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안 되죠. 이게 느낌으로는 고등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삼치도 괜찮고. 예. 보통 배달 음식을 시켜서 생선구이가 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미 조리가 돼서 온 거를 먹어도 한번 먹으면 집에 냄새가 이렇게 확 퍼지거든요. 생선은 세죠. 엄청 세잖아요. 예. 근데 같이 일하는 이 사무 공간에서 혼자 이렇게 먹는다. 이거는 한마디를 하시는 게 맞죠. 장난하냐 지금? 보통 젓가락으로 생선 대가리 툭툭 치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너무 좋게 말한다 그래서 그분이 듣지 않습니다.
생선을 왜 전자레인지에 돌리냐고 하신 분인데 생선은 전자레인지 돌리면 금방 익어요. 금방 뜨거워져요. 역시 전문가입니다. 네, 저도 많이 돌렸거든요. 아, 돌려서 드세요? 그렇죠. 생선 반찬 같은 거는 다른 반찬과 다르게 전자레인지 돌리면 금방 익습니다. 아, 깔끔하다. 금방 뜨거워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갈치나 이런 구이가 왔을 때 저녁 때 먹고 아침이 되면 차갑게 이렇게 굳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먹습니다. 고양입니까? 알래스카 사는 사람 그걸 먹어요 그냥. 나름 맛있던데 그렇게 먹어도. 근데 본인이 이렇게 뭐 비닐까지 씌우라 그러고 창문도 열라 그랬는데 못하게 하고 그러면 초반에는 그냥 약간 그 내버려 두시고 저는 이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이 밖에 나가서 드시는 걸 좀 권유를 합니다. 뭐 한 끼에 8,000원, 7,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아, 같이 먹지 마라 이제. 네, 그게 낫죠. 근데 들어오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우 비린내. 아 무슨 뭐야 이게 지금 어디서 이렇게 바닷가야?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냄새 너무 난다. 혼자 쓰나 봐. 불편해. 얘기하는 게 낫죠. 네. 탕비실에서 청국장 끓이는 걸로 맞불 놓자. 그러면 회사의 사장님이 이제 난리가 나죠. 뭐 양말 벗고 먹자. 여기 답이 없는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다 보니까 밥 먹는데 솔직히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청출 조사기간에 오냐오냐 하니까 그냥 막 쳐요. 네, 청국장 뭐 이런 건 잘못된 사연입니다 진짜. 와이파이 이름 생선 비린내로 바꾸자. 저분 와이파이에 굉장히 미련이 많으신 분이네요.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가위로 전자레인지 줄 잘라야지 뭐. 공용인데? 잘라 그냥 몰라 나도. 탕비실 공용인데. 누가 잘랐어 이거? 생선 못 먹겠다 이제. 얘기해야지. 광고 듣겠습니다. 현대오피스 사무기기 전문 브랜드 페이퍼프렌드가 사무실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다. 남다른 사무 환경으로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여라. 합리적인 가격과 탄탄한 제품력, 빠른 본사 ES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당신의 매일이 편리하도록 페이퍼 브랜드. 도와줘요, 흥맨! 이상한 옷에 웃음 먹지. 나는 맨 엉뚱하지만 그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니. 오케이! 금융그룹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 패스. 학교까지 초고속 에듀윌 합격 한 번에 빠른 패스 에듀윌 합격 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 합격이 당연해질 것이다. 에듀윌 합격 패스. 콕콕콕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콕콕콕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콕콕콕 거짓말 뭉치고 뻐근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콕콕콕 거짓말 안마의자. Lay no, lay no, something lay no, lay no, lay no, something lay no. 차를 아는 사람들의 썬팅. Lay no, lay 더 업그레이드된 신제품 레이노 팬텀 2를 검색해 보세요. lay no, lay no, something. 박서준입니다. 요즘 어떤 소파 찾으세요? 오리지널 유럽 패브릭 소파? 내구성이 탁월한 소파? 안심할 수 있는 소파? 감각적인 컬러의 소파? 소파보다 편하고 패브릭보다 아름답다. 지금 박서준 소파를 검색하세요. 수미 수미 다수미 난방 텐트 다수미 실내 온도 올라가 난방 요금 내려가 올겨울 따뜻해지는 주문 수미 수미 따수미 난방 텐트. 올겨울 따뜻해지는 주문 수미수미 따수미 조보아의 따수미 텐트.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요즘처럼 지치고 힘들 때 푹 쉬고 싶으시죠? 자, 여기에 기대보세요. 자코모 소파가 편안하게 해드릴 거예요. 좋은 휴식은 결국 자코모가 만드니까요. 다르게 더 바르게 만듭니다. 자코모.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딘딘의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채팅창에 재산손괴 박보숙님 가위로 줄을 자른다 속이 시원하네요. 이게 일선발이냐 라고 하신 분이고 청출조사기관 일선발 정윤국 씨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확실히 줄은 잘라야 돼. 네. 자, 막 나가는 영화 상담소 고민은 언제든지 접수하니까요. 네네.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원 사이즈 양말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아까 족국장 얘기 나왔는데.
자, 정영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월 9일 월요일 배성재 텐 성시경 아픈 날을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